비엔날레를 하러 목포까지 다녀오셨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는 특히 수목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한국화에 있어서 굉장히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지역 출신의 좋은 수목화가들이 많이 배출됐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통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수목 비엔날레를 전라도에서 이제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초현대적인 그리고 새로운 변화로서의 인공지능 그림을 수용해서 선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에 대한 태도에서 뭔가 좀 더 현대적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시를 할 때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한국화를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 모델의 결과물이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비판이나 부정적인 그런 반응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람과 힘이 됐었던 것 같고 안목과 미감이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그리는 결과물이 인간이 그린 결과물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보충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기존의 수묵화를 인간이 많이 그려왔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KAI라고 하는 페인터가 인간만이 점유해왔던 수묵화 또는 수묵채색화를 인공지능이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쇼킹하면서도 새롭고 신기하게 그런 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전시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수묵 채색화는 수묵 비엔날레 때와 또 어떤 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묵 비엔날레에서 10% 정도 학습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생성 모델의 결과물을 보여드렸고 저희가 9월 22일 날 이제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30% 정도 작업이 된 걸 가지고 생성형 AI 모델을 시연한 바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고양이를 한번 그려보게 했는데 나름 그 고양이의 그 어떤 모습을 수묵채색화 느낌이 나게끔 표현하려고 했던 점은 있는데 몇 가지 논쟁의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사실성을 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관 중에 하나가 서양화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동양화는 조금은 비사실적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동양화인 것이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가 이제 사이파 100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소위 인공지능을 주되게 학습시키는 100가지 아이템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은 동양적인 소재보다는 서양적인 소재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전통적인 동양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낙타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화 또는 전통 수묵 채색화답지 않은 생경함이 있어갖고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전통적인 수묵 채색화이냐라고 하는 의문은 제기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동양화, 한국화 또는 수묵채색화에 있어서의 소재도 당연히 변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소재에 있어서의 이게 얼마나 한국적이냐라기보다는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수묵채색화 기법으로 표현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가 수묵 비엔날레 때 보여줬던 그 노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얼핏 봤을 때는 노인의 얼굴에서 특이점이나 잘못된 점을 파악할 수 없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눈인지 주름인지 모르게 애매하게 표현됐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가 눈이고 어디까지가 주름인지 명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거든요. 아마 그거는 이제 데이터량이 많이 확보되고 인지 능력이
그 학습이 되면 아마 그런 이제 구분은 명확하게 될 것 같고요. 채색으로 인한 변수는 아직 우리가 많은 결과물을 지금 도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채색으로 인한 변수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은 종이에 그렸을 때 그 종이의 질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스캔하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종이가 갖고 있는 특유의 재질감 같은 것들이 좀 상실이 된다. 아날로그가 갖고 있는 따뜻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디지털이 아직은 담아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 디지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목채색과를 학습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직은 디지털에 기반한 어떤 느낌을 도출하고 있지, 아날로그에 기반한 그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어떤 터치의 그런 어떤 속도감이라든지 필체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다 스캔 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빅대시랑 한국 있는 관계자분들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목채색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는 저희 경희대학교가 원시 데이터의 제작을 담당하고 있고, 이 데이터의 정제, 가공을 올빅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제된 이미지를 가지고 응용 모델을 만드는 것을 딥러닝에서 담당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기술자의 안목과 예술가의 안목에 차이가 있을 텐데, 기술자의 관점에서 충분 조건이 충족된 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예술가의 관점에 봤을 때 예술적인 어떤 성취나 예술적인 완성도도 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의 개발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들이 우리 응용 모델을 봤을 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은 예술가들이 봤을 때 안목에 기반한 어떤 결과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응용 모델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는 기술자분들이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멋진 모델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훨씬 우리가 좋은 응용 모델로 활용해 좋은 예시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